이제 다음 시즌 프리미어리그는 더욱 살벌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존의 탑6로 알려진 팀들과 충분히 경쟁할 만한 팀들이 많아지면서 갈수록 치열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맨시티, 리버풀, 첼시, 맨유, 아스날, 토트넘, 여기까지가 기존의 빅6라고 한다면 여기에 이번 시즌 4위 뉴캐슬, 6위 브라이튼, 7위 아스톤빌라까지 포함해서 9팀이 다음 시즌 유럽 대항전 티켓을 놓고 피 튀기는 혈전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중 가장 주목해야 하는 팀은 단연코 뉴캐슬이라고 할 수 있죠. 뉴캐슬은 이번 시즌에 4위를 하면서 지난 02-03 시즌 이후에 20년 만에 처음으로 챔스 티켓을 다시 얻었습니다. 그동안 2부 리그로 2번 강등됐고 10년 전부터는 최대 성적이 10위로 완전히 중하위권에 자리를 잡았는데요. 지난 시즌만 하더라도 11위였던 뉴캐슬의 엄청난 대반전이 모든 팀들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더구나 뉴캐슬은 2021년 11월 당시 리그 19위까지 순위가 떨어지면서 자칫하면 강등을 당할 수도 있는 최대의 위기에 놓이기도 했죠. 이때 구세주처럼 등장했던 게 바로 현 감독인 에디 하우입니다. 리그 중반기 이후에 부임해서 강등 위기에 놓인 뉴캐슬을 각성시키면서 후반기에 63% 승률을 기록해서 팀 성적을 11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전반기 성적이 19전 1승 8무 10패로 승률 단 5% 불과했던 걸 감안하면 진짜 완벽하게 팀을 바꿔놨죠. 여기에 모두가 아시는 대박사건, 사우디의 빈살만이 구단을 인수하면서 자금 지원까지 확실히 되다 보니까 하우 감독은 뉴캐슬을 수렁에서 건지고 이번 시즌 4위를 만든 것입니다. 사우디 국부 펀드가 팀을 인수한 이후에 뉴캐슬은 3번의 이적 시장을 거쳤는데 의외로 뉴캐슬의 영입 자체가 큰 관심을 받았던 적이 없는 느낌입니다. 첼시는 엔조나, 무드릭을 영입할 때 미친 이적료로 엄청난 주목을 받았었고, 맨시티는 최대어인 홀란을 영입하면서 이적 시장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고요. 리버풀도 디아스와 누네스 영입으로 거액을 투자했다는 느낌을 받았고, 맨유 역시 안토니, 마르티네즈 등 테나의 옛 제자들을 빠르게 데려왔죠. 반면 뉴캐슬은 은근히 움직이면서 스타 플레이어들을 영입하기보다는 실속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뉴캐슬이 스타 선수를 1,000억에 샀다, 이런 뉴스는 실제로도 없었고요. 하지만 아름아름 선수들을 모으면서 1년 반 동안 4,000억을 썼습니다. 생각보다 지출이 꽤 많죠. 지금까지 영입한 주요 선수들은 트리피어, 기마량이스, 닉포프, 이삭, 보트만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토트넘 출신이었던 트리피어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적해서 리그 우승을 경험한 이후에 작년 겨울에 뉴캐슬로 돌아왔습니다. 이적료는 210억 정도였고요. 그리고 이번 시즌 눈부신 활약으로 다수의 매체에서 올해의 팀으로 뽑히면서 리그 최고의 라이트백이 됐죠. 기마량이스도 작년 겨울에 뉴캐슬이 강등 탈출을 위해 급하게 올림피크 리옹에서 데려온 선수인데 당시 이적료는 675억 정도였습니다. 기마량이스는 뉴캐슬로 이적한 이후에 바르셀로나, 리버풀, 레알 등의 빅클럽이 모두 욕심을 낼 정도의 활약으로 리그 최고 수준의 수비형 미드필더로 확실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다른 3명은 지난 여름에 영입했는데, 닉포프는 손흥민의 번리전 원더골에서 항상 골을 먹히는 역할로 출연하다가 이번 시즌에 뉴캐슬로 이적하면서 꽤나 성공적인 시즌을 보냈습니다. 리그에서 14차례나 무실점 경기를 하면서 리버풀의 알리송, 아스날의 램스데일과 공동 2위에 이름을 올렸으니까요. 번리가 2부로 강등을 당했다 보니 이적료도 160억 정도로 저렴했습니다. 확실한 알짜배기 영입 맞죠. 이삭은 뉴캐슬이 큰 마음을 먹고 985억을 써서 데려온 선수입니다. 99년생 스웨덴 국적의 스트라이커로 키가 192cm로 엄청나게 커서 제2의 질라탄이라는 유망한 별명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맨유, 아스날, 첼시, 리버풀, 바르셀로나 등 상당히 많은 팀이 관심을 보였으나 뉴캐슬의 주전 공격수 칼럼 윌슨이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하자 뉴캐슬이 클럽 역대 최고액을 베팅하면서 과감하게 데려온 선수입니다. 이적 첫 시즌에 10골을 기록하면서 충분히 성공적인 데뷔를 했고요. 선발 출장 경기가 17경기였는데 그 중에 10골을 넣었다고 보면 히샬리송에 비해서는 선녀입니다. 어이구, 이런 선수를 놓치다니. 마지막으로 센터백인 보트만은 520억에 릴에서 이적을 했는데 원래는 AC밀란 이적이 유력했습니다. 그런데 AC밀란이 팀 인수 문제로 머뭇거리자 빠르게 그 틈을 파고들어서 가로챘습니다. 그렇게 뉴캐슬에 합류한 보트만은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가 선정하는 올해의 영플레이어상 후보에 올랐고
골닷컴이 선정한 최고의 영입 랭킹에서 맨시티, 홀란, 아스날의 제주스에 이어서 3위를 기록할 정도로 맹활약했습니다. 데뷔 시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적응하면서 강력한 수비로 뉴캐슬의 상위권 도약에 기여했죠. 4천억이라는 엄청난 이적 자금을 적재적소에 정확하게 쓰면서 필요한 선수들만 잘 영입했다 보니까 팀 순위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네요. 토트넘도 콘테 부임 후 3천억이라는 큰 돈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히샬리송과 비수마를 비롯한 영입은 실패라고 봐야 되는 수준이고, 심지어 첼시는 1조 6천억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쓰고도 12위니까 무조건 돈만 많다고 능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뉴캐슬의 진짜 무서운 점은 어마어마한 자금을 똑똑하게 쓰면서 알짜 선수들만 잘 영입해왔다는 거죠. 그 결과 이번 시즌 리그 4위로 챔스 티켓까지 확보해버렸습니다. 이제 문제는 다음 시즌이죠. 21년 만에 나가는 챔스를 대비해서 뉴캐슬이 과연 얼마를 쓸까요? 영국 매체인 데일리 메일은 뉴캐슬이 지갑을 열 준비가 됐다면서 올여름 이적 시장의 주인공이 뉴캐슬이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캐슬 회장들은 팀을 챔스로 이끈 하우 감독의 믿을 수 없는 일에 환호하고 있고, 이번 여름 FFP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많은 돈을 지출할 것이다 라면서 재정적 페어플레이 룰에 걸리지 않는 한 무제한의 지원을 약속했다고 밝힌 겁니다. 뉴캐슬의 CEO인 데런 일레스도 우리는 FFP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만큼 쓸 것이다. 우리는 구단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구단의 다음 목표를 이루기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요. 솔직히 맨시티의 사례만 보더라도 FFP로 그렇게 무거운 징계를 받는 건 사실상 힘든 일이라고 봐야 하고, 뉴캐슬이 챔스에 복귀하면서 분명히 구단 수익도 크게 늘 거라서 더 많은 돈을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쓴 4천억도 어떻게 보면 눈치를 보면서 쓴 건데, 이제는 챔스 진출까지 확정한 이상 더 화끈한 투자가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그 증거로 뉴캐슬이 노리는 선수가 바로 나폴리 오시멘입니다. 이탈리아의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는 뉴캐슬이 오시멘의 에이전트와 접촉을 한 것 같다고 밝혔는데요. 득점왕이 유력한 오시멘의 이적료는 최소 1억 3천만 파운드로 예상합니다. 한화로는 2,100억이 넘는 돈이죠. 지금까지 영입 기조와는 다르지만 고삐에서 풀려난 사우디 오일머니가 본격적으로 쏟아진다고 보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뉴캐슬은 이번 여름 김민재, 이강인과도 꾸준히 연결되면서 이적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과거 기성용이 뛰었던 팀이기도 하고, 이번에 이강인이나 김민재가 합류하면 아마 다음 시즌 토트넘보다는 훨씬 응원하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오시멘보다 손흥민이 더 저렴한데, 그죠?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다 영입해서 한국 국민구단 될 생각은 혹시 없니? 개인적으로 뉴캐슬 무섭습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